인생에서 전성기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보통은 모든 게 최고조에 달한 가장 빛나는 순간 뭐 그런 걸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 정점이라는 게 이야기의 끝일까요? 아니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의 시작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자료가 바로 그 정점의 이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심윤의 명리학당에서 보여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사주 명리학 12운성 사이클 중 가장 강력한 에너지, 제왕에 대해 깊이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당신과 저희가 함께 알아갈 미션은 바로 이거예요. 제왕이라는 이 황제 에너지가 가진 압도적인 힘, 그리고 그 그림자, 즉 책임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에너지가 우리 삶의 무대에서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함께 탐험해 보는 거죠. 단순히 사주 용어 풀이를 넘어서 인생의 최고점과 그 이후의 역학관계가 궁금하셨다면 분명 흥미로운 대화가 될 겁니다. 자, 시작부터 이름이 굉장하네요. 제왕, 황제가 왕성하다. 그냥 왕도 아니고 황제라니 그 힘이 어느 정도일지 상상도 안 가는데요. 자료를 보면 군왕의 기상이 엿보이는 상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건가요? 말 그대로 에너지 사이클에서 그야말로 정점을 찍은 상태죠. 기룬, 그러니까 그 기랑 형체를 형이 완벽하게 결합을 해서요. 더 이상 커질 수 없을 만큼 그 기세가 최고조에 이른 바로 그 순간입니다. 아, 최고죠. 네, 나무로 치면 여름 내내 자라서 가장 울창하고 푸르른 상태. 사람으로 치면 인생에서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한 30대, 40대 장년기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모든 게 내 손 안에 있는 것 같고 자신감이 막 하늘을 찌르는 그런 시기 말이군요. 그렇죠. 바로 그 시기죠. 모든 게 완벽하게 갖춰진 상태. 그런데 자료를 읽다 보니까 아주 흥미로운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물극필반. 이게 제왕을 이해하는 핵심이라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물극필반. 모든 것은 극에 달하면 반드시 반대 방향으로 되돌아온다. 아, 발도 차면 기울고 해가 중천에 뜨면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이치죠. 이게 제왕의 본질을 꿰뚫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와, 즉, 제왕의 자리는 끝없는 영광을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높은 곳에 섰기 때문에 이제 막 시작될 내리막을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하는 자리. 바로 그런 뜻이거든요. 와, 그거 정말 역설적이네요. 가장 강한 순간이 사실은 쇠퇴의 시작점이라니. 그럼 제왕은 권력의 끝이 아니라 오히려 엄청난 책임과 전환의 시작점이 되는 셈이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제왕의 에너지를 가진 사람은 단순히 힘을 휘두르는 게 아니라 그 힘으로 무엇을 지키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해 무엇을 남길 것인가. 이걸 고민해야 하는 숙명을 안고 태어난 거죠. 그렇다면 이런 제왕의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은 보통 어떤 성향을 보이나요? 자료에 유아독존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하던데 굉장히 강한 캐릭터일 것 같아요. 네, 그 자신감과 독립심은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총명하고 수완이 좋아서 스스로의 힘으로 그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이니 오죽하겠어요. 하긴 그렇겠네요. 네, 자신만의 세계, 자신만의 왕국을 구축하려는 성향이 아주 강하고 그에 대한 긍지도 대단하죠. 하늘 아래 나만큼 존귀한 존재는 없다. 뭐 이런 기계가 바로 제왕의 기본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자칫하면 그냥 고집센 사람으로만 보일 수도 있지 않나요? 사회를 이끄는 결단력과 그냥 자기 말만 맞다고 우기는 아집을 가르는 그 결정적인 차이가 뭘까요?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이십니다. 그 둘은 정말 종이 한 장 차이거든요. 제왕의 그 강한 힘과 자존심이 불의와 부정을 바로잡고 공동체를 위해 낡은 것을 부수는 결단력으로 쓰일 때 우리는 그걸 리더십이라고 부르는 거죠. 아, 리더십? 하지만 그 힘이 자기 자신의 신념이나 성공 경험에 갇혀서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독선으로 흐르는 순간 그건 파괴적인 아집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강했던 힘이 오히려 자신을 고립시키는 칼날이 되겠군요. 맞습니다. 자료에서 숙살의 단초가 되어 돌아온다고 아주 무섭게 경고하는 게 바로 그 지점이에요. 숙사류. 네. 가을의 서리가 모든 생명을 말려죽이듯 주변 사람들을 모두 떠나가게 만들고 스스로를 옭아매는 그런 기운이 된다는 거죠. 우와, 무서운데요? 결국 제왕의 자리는 한 손에는 혁신을 위한 칼을, 다른 한 손에는 현재를 지키고 명예롭게 물러날 준비를 하는 겸손함을 함께 쥐고 있어야 하는 아주 외롭고 어려운 자리인 셈입니다.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힘이라는 말씀으로 들리네요. 그러고 보니 자료의 다음 부분이
딱 그 이야기더라고요. 이 제왕이라는 에너지가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파트너와 함께 움직인다고요. 네, 제왕의 구조적인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강력한 에너지는 결코 혼자 존재할 수 없거든요. 모든 양의 기운에게 제왕의 자리가 되는 글자는요, 그와 짝을 이루는 음의 기운에게는 걸록이라는 아주 안정적인 자리가 됩니다. 아, 걸록이요? 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서로가 서로의 기반이 되어주는 관계인 거죠. 정적으로 꾸려가는 재산 같은 역할? 뭐 그런 건가요? 와우, 완벽한 비유입니다. 예를 들어 큰 나무인 감목에게 묘라는 글자는 가장 왕성한 제왕의 자리지만 그 짝인 작은 풀 을목에게 같은 묘는 안정적으로 뿌리 내리고 월급을 받는 것처럼 튼튼한 기반, 즉 걸록이 됩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러니까 카리스마 넘치는 제왕이 전면에 나서서 혁신을 이끌 때 그 뒤에서는 걸록이 묵묵히 시스템을 안정시키고 현실적인 기반을 다져주는 겁니다. 와, 이 둘이 함께할 때 비로소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다음 시대를 위한 새로운 씨앗, 유전자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 비유를 들으니까 이해가 확 되네요. 마치 위대한 혁신가 뒤에는 항상 묵묵히 시스템을 운영하는 파트너가 있는 것처럼요. 뭐 예를 들면 스티브 잡스와 스티브 워지니아크의 관계처럼 말이죠. 혼자서는 결코 진정한 제왕이 될 수 없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제왕의 힘을 가진 사람은 자신을 지지해주는 안정적인 조력자나 시스템의 가치를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제왕이라는 에너지가 한 사람의 인생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초년에 나타나는 것과 말년에 나타나는 건 의미가 완전히 다를 것 같은데요? 네, 어느 시기에 이 에너지를 만나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 서사를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가령 초년과 청년기를 의미하는 사주의 연월에 제왕이 있다면 연월에요? 네, 흔히 말하는 엘리트 코스를 밟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좋은 가문이나 부모님의 든든한 지원을 바탕으로 일찍부터 사회적 기반을 닦고 리더의 자리에 오를 잠재력을 갖췄다고 보는 거죠. 그럼 반대로 중년이나 말년에 있다면요. 인생의 후반부에 정점을 맞는 거겠네요. 그렇습니다. 중년 이후를 의미하는 일시에 제왕이 있다면 오랜 노력 끝에 장년기에 접어들어서 자신의 분야에서 확고한 관위를 쌓고 정점에 오르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 사회적으로 큰 성취를 이루고 말년까지도 존경받는 리더로 살아갈 수 있죠. 자녀가 크게 성공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다만 자료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는 점이 있는데 네. 특히 배우자 자리를 의미하는 일의 제왕이 있으면 그 강한 기운 때문에 부부관계에서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는 점. 이건 좀 유의해야 합니다. 아, 밖에서는 훌륭한 리더일지 몰라도 가정에서는 그 권위적인 모습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거군요. 흥미롭네요. 인생의 시기뿐만 아니라 다른 에너지와 어떤 관계를 맺느냐도 아주 중요하다고 하던데요. 특히 충과 합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드라마틱했어요. 맞습니다. 제왕이 어떤 에너지를 만나느냐에 따라 정말 천국과 지옥을 오갈 수 있습니다. 가장 극적인 관계가 바로 태와의 충입니다. 태요. 네. 태는 이제 막 생명이 잉태된 아이디어나 가능성만 있는 아주 여리고 미숙한 에너지거든요. 잠깐만요. 가장 강한 에너지인 제왕이 가장 약한 에너지인 태와 부딪힌다고요? 당연히 제왕이 이기는 게임 아닌가요? 그게 바로 함정입니다. 만약 기반이 튼튼하고 지혜로운 제왕이 태의 새로운 가능성을 만나서 충하면 낡은 관습을 깨고 조직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는 혁신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게 됩니다. 오, 노련한 CEO가 신생 스타트업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여서 회사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그런 모습이죠. 하지만 반대로 자기 힘만 믿고 오만해진 제왕이 태의 도전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아, 그 여리고 작은 에너지를 얕보다가 발목을 잡히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그 미숙해 보이는 아랫사람의 도전을 감당하지 못하고 리더십의 치명타를 입는 하극상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하극상이요? 네. 결국 고립되어서 갇히는 신세. 자료에서는 이걸 수옥의 빌미가 된다고 표현합니다. 왕좌에서 감옥으로 떨어지는 거죠. 같은 충이라도 제왕의 상태에 따라 결과가 이렇게 극과 극으로 나뉩니다. 정말 아슬아슬하네요. 최고의 자리에 있을수록 가장 새롭고 작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그런 교훈처럼 들립니다. 그럼
반대로 아주 이상적인 최고의 시너지를 내는 조합도 있겠죠. 물론입니다. 바로 장생, 묘와의 삼합관계. 이른바 생왕묘 구조입니다. 생왕묘. 네. 이건 그야말로 완벽한 사이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생은 아이가 태어나듯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성장하는 에너지, 제왕은 그 성장의 절정에서 모든 것을 성취하는 에너지, 그리고 묘는 모든 성과를 거두어 창고에 저장하고 다음을 준비하는 마무리 에너지입니다. 시작하고 성취하고 그 결실을 잘 마무리해서 새로운 변화를 준비하는 완벽한 라이프 사이클이네요. 마치 하나의 프로젝트나 인생을 가장 이상적으로 경영하는 모습 같아요. 맞습니다. 이 생황묘 구조를 갖춘 사람은 리더로서 위용을 떨치면서도 자신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탐구하고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지혜를 갖추게 되는 거죠. 물질적인 성공과 정신적인 깊이를 모두 갖춘 가장 이상적인 리더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특성을 종합해보니 제왕의 에너지는 특정 직업이나 역할에서 유독 빛을 발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타고난 총명함과 권위, 또 사람들을 이끄는 카리스마를 바탕으로 조직의 정점에 서는 역할에 아주 잘 어울립니다. 군인, 고위공직자, 정치가처럼 명예와 권위를 가지고 조직을 이끌어가는 리더의 길이 대표적이죠. 그렇군요. 혹은 기존의 틀을 깨고 사회의 발전을 이끄는 혁신적인 사업가나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개척하는 모험가로서의 역량도 마음껏 펼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정상에 서고자 하는 강한 욕망과 그것을 실현할 능력을 모두 갖춘 에너지니까요. 주변에 소위 성공했다는 리더들을 보면 정말 두 부류로 나뉘는 것 같아요.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혁신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과거의 성공에 갇혀서 고집만 부리다가 어느 순간 힘을 잃는 분도 있고요. 오늘 나눈 이 제왕의 양면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서 좀 소름이 돋네요. 오늘 대화의 핵심을 아주 잘 짚어주셨습니다. 제왕은 가장 왕성하게 펼쳐진 상태이지 결코 완성은 아니라는 점, 그저 거대한 순환의 한 과정일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제왕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니 단순히 최고의 힘이라는 단편적인 의미가 아니었네요. 힘이 클수록 책임도 무겁고 가장 높은 곳에 섰을 때야말로 가장 낮은 곳을 살피고 다음을 준비해야 한다는 그런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강력한 자신감이 독선이 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경계해야 하는 아주 날카로운 양날의 검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대화를 듣고 있는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지네요. 당신의 삶이나 커리어에서 정점에 도달하는 것과 진정한 완성을 이루는 것, 그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언젠가 최고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을 때 다음 사이클을 위해 무엇을 새롭게 받아들이고 또 무엇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을지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